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장애인 부모 인파워링 교육 강의 중에 비장애 형제 자매에 관한 강의를 맡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풀러튼에서 특수교육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우식 교수입니다. 제가 맡은 강의는 이게 두 강의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. 첫 번째 강의 주제를 보면은 비장애 형제 자매에게 미치는 영향과 또 비장애 형제 자매의 심리적 특성, 그리고 강의 요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두 번째 강의는 가족 지원의 정의, 가족 지원의 목적, 가족 지원의 유형 및 범주, 그리고 강의 요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.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제 비장애 형제 자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.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동의 그 비장애 형제 자매는 그 장애 아동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을 부모와 함께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지지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잘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먼저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. 부모는 비장애 형제 자매가 그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그 장애 아동의 그 장애를 숨긴다거나 그 부모의 관심이 장애 아동에게만 집중됨으로써 그 소외감이나 이런 외로움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즉 장애 아동이 존재하는 가정에 있어서 비장애 형제 자매는 그 부모의 장애 아동에 대한 그 우선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충족되어야 할 그 욕구 같은 것들이 지연뿐만 아니라 그 상대적인 그 무관심이라든지 또한 그 거부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장애 아동을 대신하여 또 성공하려는 그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기도 하고 장애 아동으로 인해서 그 수치심과 뭐 위축적인 행동이라든지 그 장애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이러한 감정에 대한 그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장애 형제 자매와 자신을 과잉 동일시하고 장애 형제로 인해서 당황함을 경험하고 또 수치심이라든지 뭐 소외감, 또 외로움, 뭐 상실감, 분노, 또 가중되는 그 책임감, 또 성취에 대한 그런 압력들을 느끼기도 합니다. 이로 인해서 비장애 형제자매는 가족 관계에서 욕구 불만을 경험하고 또 기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. 하지만 모든 비장애 형제 자매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. 그 가족의 그 장애 아동에 대한 그런 태도나 양육 방식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장애 아동의 그 형제는 그 또래의 그 다른 아동들보다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을 지닌 것으로 그 리서치는 밝히고 있고요. 또한 그 장애 아동의 그 일반 형제 자매는 그 장애를 겪는 형제 자매를 그 자주 대함으로써 개인 간의 그 차이를 수용하는 것을 배우고요. 또한 그 장애 아동의 그 형제 자매는 그 또래에 비해서 좀 더 성숙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덜 하게 되고요. 또한 자아의식이나 그 사회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고 또 통찰력이나 또 참을성을 기를 수도 있고 또 성실함과 또 책임감을 보이면서 또 직업적 기회를 더욱 많이 갖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직업적 기회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회에 좀 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 있죠. 뭐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또 뭐 교사라든지 뭐 심리학자라든지 카운셀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. 또한 그 장애 아동의 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와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통찰력을 지니기도 하고요.
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가 그 자신의 그 인식과 그 철학에 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함을 지니기도 합니다. 장애를 가진 그 형제자매가 그 자신에게 그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친구들이 보이는 그 반응에 대한 그 부담감이라든지 그 뭐 자신이 또한 방치되었다는 그러한 느낌들 또한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가지기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이는 장애 아동의 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부모 이상으로 오랫동안 그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와 함께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그 부모가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생활 속에서 주입시키는 그 장애 아동에 대한 그 보호라든지 양육 요구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고요. 그 부모의 사랑과 관심의 부족으로 인한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 등을 경험하면서 이러한 감정은 그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그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또한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실제로 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그 아동들의 80%가 형제자매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들이 겪는 문제가 많을 수 있으므로 그 장애 아동의 그 형제자매에게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장애 아동의 그 형제자매는 생활 속에서 장애 아동과 지속적으로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. 즉 장애 아동의 그 형제자매는 외부의 그런 상황과 더불어 가족 내에서 그 장애 아동의 존재에 의해 가족 간의 그 관계에서 다양한 그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. 이러한 영향 속에서는 그 비장애 형제자매가 심리적으로 그 적응하는 그 단계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. 제가 4단계로 나누어 보았는데요. 그 첫 번째 단계는 그 출생과 학령기 그 전의 그 시기입니다. 보통 우리가 0세에서 5세 정도를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. 이 시기에 그 장애를 가진 아동이 태어날 때 비장애 그 형제자매가 학년 전에 그 아동이라면 그들이 보이는 문제는 그 가족이 장애에 대해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그 혼란의 결과로 인한 것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장애 형제자매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아동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. 장애 아동의 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초기 아동기에는 그 자신의 욕구에 대한 그 부모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시간이나 관심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질투의 감정이라든지 그 장애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와 그 관련된 두려움 같은 것들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 단계는 가족의 그 생활 주기가 학령기에 이제 이르렀을 때입니다.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를 이제 저희가 말을 하는데요. 6세부터 12세까지 미들스쿨을 들어가기 전까지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장애 아동보다 그 어린 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 자신의 그 장애 형제자매를 발달적으로 이해하긴 되지만 그 손위 형제자매는 장애 아동의 그 학교 입학으로 새로운 문제에 접하게 됩니다. 이 시기에 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장애 아동으로 인해 또 다른 욕구를 지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학령기에는 그 신체적 보호의 그 욕구에 대한 그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그 장녀가 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많고요. 또한 레크리에이션이나 여가를 위해 그 가족의 그 자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많고요.
또한 친구나 교사에게 그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에 대해서 뭐 말하는 것이라든지 동생이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그 능가할 가능성을 통해서 또한 교육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는 문제성이라든지 또한 장애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보의 욕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, 이런 것들이 학령기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심리적인 특성 및 적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인데요. 그 비장애 그 형제 그 자매는 그 낯선 사람이 그 장애를 응시하거나 또래의 그 질문 때문에 그 당혹함을 점점 느끼게 되어집니다. 그리고 장애 형제 자매에 대한 그 보호라든지 책임이 뭐 떠맡겨지거나 또 장애 형제 자매에 대한 그 보상으로서 많은 것을 성취해야 된다고 여기기도 하고 또한 커다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 성인기에 접어들어서 그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문제에 이제 부딪히는 것인데요. 비장애 형제 자매가 그 성인기에 이르려면 이제 대개 뭐 결혼이라든지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요. 이는 장애를 가진 그 형제 자매가 그 뭐 유전성이 아닌 경우에도 장애 아동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심을 실제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그 부모가 그 사회에서 은퇴한 시기에 있거나 노년기에 그 접어드는 단계에서 그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보호라든지 책임이 점점 그 비장애 그 형제 자매에게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그 비장애 형제 자매는 그 어느 때보다 그런 강한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그 요약을 해 보면요. 첫 번째로 그런 정상적인 그 가족 생활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휴가와 같은 그 가족 활동은 그 장애 아동의 그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자폐가 있고 또한 그 비헤이비어 문제가 그 심한 그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사실 그 부모님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들을 많이 꺼려 하십니다.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탔을 경우에 그 아이들의 그 비헤이비어 문제라든지 또 그 자폐 아동들의 그 특성, 그 특수성 때문에 또 비행기를 또 못 탈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또한 멀리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해외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 가까운 곳으로 뭐 캠핑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고요. 이러한 그런 욕구에 대한 그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되고 불편한 점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.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부모의 그 관심과 지원 같은 것들이 그 제한적이게 됩니다.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모는 그 장애 아동을 살피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. 그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상담사라든지 뭐 스페셜리스트를 이제 만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그 가정의 그 경제적인 그 비용도 그 장애 아동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비장애 형제 자매들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아까 그 네 가지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단계에 따라서 그 느끼는 감정들이 이제 조금씩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
많은 그 비장애 형제 자매들은 그 소외감이라든지 동생이나 형, 장애를 가진 동생이나 형, 누나 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받지 못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가족 그 정상적인 그 가족 생활에 여러 가지 그 특혜들을 자기가 못 누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많은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비장애 그 형제 자매들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비장애 형제 자매는 그 장애 아동에 대해서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단계별로 이제 다르겠지만 특히 그 손 위의 그 비장애 형제 자매는 그 장애 아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또 모른다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되고요. 그 손 아래 그 비장애 그 형제 자매 역시 장애 아동을 그 돌보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. 이러한 걱정들은 나이에 불문하고 어느 그 스테이지, 아까 그 네 가지 스테이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스테이지에 따라서 어느 스테이지나 이러한 그런 걱정이나 이런 영향들이 누구에게나 그 비장애 형제자매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 번째는 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부모의 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.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. 손 아래 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장애 아동을 그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비장애 아동과 비교했을 때 보통 수준 이상으로 그 리서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손 위의 그 비장애 형제 자매는 일생을 통해서 내 동생이나 내 장애를 가진 형, 누나를 돌봐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러한 책임감은 그 비장애 형제자매의 그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특히 그 성인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혼관이라든지 그 미래의 그 직업을 선택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이제 비장애 형제자매는 장애 아동이 그 하지 못하는 일을 자신이 보상해야 할지 이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부모가 비장애 형제자매에게 장애 아동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상하라고 말한 적은 거의 대부분의 그 부모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보상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이 할 수 없는 그런 성공에 대한 그런 압박감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부모가 어떤 경우에는 장애 아동에게 지나치게 그 사랑을 보이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미워하는 등 또 부모의 반응에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. 분명 장애 아동도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늘 사랑을 보이지만 가끔씩 그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제 오버웨밍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.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뭐 부모가 자식을 미워한다기보다는 지치고 부모님께서 그 지치고 힘드실 때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특히 어린 그 비장애 형제자매들은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부모의 반응이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또한 다르고 이러니까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또 부모의 이런 반응은 가족 기능은 물론이고 그 비장애 형제 자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최근 그 가족 중심 그 서비스라는 그
개념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. 가족 중심, family centered service 이렇게 영어로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. 사실 부모님 혼자 장애 아동 또한 비장애 형제 자매를 동시에 서포트한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 그 코비드 때 경험하셨지만 비장애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또 장애 아동도 학교를 안 가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하는 그 시기가 한 2년 정도가 있었습니다. 그때 특히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왜냐면은 그 부모님들의 그 역할이 선생님도 되어야 하고, 그 에이드도 되어야 하고, 또 친구도 되어줘야 하고, 학교에서 할 수 없는, 학교의 선생님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집에서 거의 8 to 3 o'clock 이렇게 학교 가는 시간에 부모님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장애 아이들한테 그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. 이럴 때 그 비장애 아이들이 그 느끼는 그런 소외감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은 더욱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래서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역할들을 그 다양한 가족 중심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강의는 제2강에서는 특히 그 가족 중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이런 가족 중심 서비스가 부모님이나 또 장애 아동, 또 비장애 형제 자매, 또 다른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잘 그 전달이 되고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장애 아동의 그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관심이 이제 기울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. 예전에는 포커스가 그냥 장애 아동을 위한 그런 서비스라든지 교육 등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지금은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기울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형제 자매는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그 상담자의 그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또한 그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됩니다. 특히 그 장애를 가진 그 비장애 형제자매는 그 성인기가 되었을 때에 부모를 대신해서 장애 형제자매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자원이기도 합니다.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그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비장애 형제자매가 그런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좀 더 완화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그 장애 아동의 형제들은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속에서 그 자신들의 그 감정과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같은 기분이나 그 처지를 느끼면서 그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또 연대감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. 따라서 이런 유사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비장애 형제자매의 그 심리적인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 적절한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강의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지원 프로그램, 가족 중심의 그 서비스에 대한 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